네,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도 앞서서 이제 합계 출산율 관련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신문에는 프랑스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우리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겪었던 유럽 국가들의 대책들이 소개돼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마련, 금전 보상 이렇게 세 가지 줄기였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부모가 상황에 맞게 일과 육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요. 이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이 100%에 달하고 남편에게도 출산휴가 14일이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혼외 출산 부부도 가족수당과 보육비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 실려 있었고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 급여의 80%를 보전하고 3세 미만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를 보면 파트타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이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의 대책은 합계 출산율이 2.00명 이하로 떨어진 1960년대부터 마련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명대가 깨질 무렵이 되어서야 뒤늦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6년 동안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부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관련 정책을 통폐합하는 등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와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말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어제는 MZ세대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런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MZ세대들과 어떻게 스킨십을 하는가라는 기사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MZ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영어 이름이나 이니셜 그리고 누구누구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IT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주로 보던 호칭 문화인데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진이 직원들과 의견을 직접 나누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는 방식인데 MZ 사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비혼 지원금, 또 난임휴직, 반려동물 지원 등 이전에는 없던 정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제품 개발에 참여해서 정말 대박 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그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말고 뿌리 깊은 기업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떠한 변화를 꾀하다가도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재반 상황이 악화하게 되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진정한 문화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지 기업들의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 사진이 크게 실려 있는데요. 가림막 같은 게 설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사진에 나온 곳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쉼터인데요. 비닐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방 효율화를 위해서인데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서 고물가가 닥치면서 이곳 시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복지 시설들은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또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충전용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LPG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합병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난방을 약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닐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의 보조금도 줄어들었고요. 기업들의 후원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출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하던 바깥 나들이도 이제는 주 1회 미만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점점 더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공요금 지원의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로고가 눈에 띕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네, 스타벅스 측이 납품업체에 요구를 한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 명부, 또 직원 출퇴근 기록, 급여 기록,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카드, 또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요구를 한 건 윤리구매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 등의 노동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협력업체 측도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주민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관공서나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모두 요구한 것은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보유 이용 기간을 50일이라고 명시를 하긴 했지만 유출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벅스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도 있습니다. 을의 입장인 협력업체들은 갑의 입장인 스타벅스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따져 물을 수 없어서 난감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커피 업계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업계의 지위가 너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면 기사인데요. 뮤지컬 20만 원 시대 온다. 요즘 사실 뮤지컬 보려면 정말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혼자 보는 경우도 부담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가족 그렇죠. 같이 보려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네. 이 여러 문화생활 중에서 이 뮤지컬 관람은 그동안에도 꽤나 비싼 취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 VIP석을 기준으로 보자면 한 15만 원 정도 해왔기 때문인데 그런데 작년 말부터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차츰 오르더니 오는 3월에 시작하는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는 VIP석의 가격이 19만 원이나 됐습니다. 자, 19만 원이면 이런 추세면 20만 원 넘기는 게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뮤지컬 제작에도 고물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 제작사의 말을 들어보면 원자재 값이나 무대 장치의 대여, 그리고 제작 비용, 환율 등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티켓 가격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드웨이처럼 선착순 할인, 추첨 할인, 당일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N차 관람하는 관객들을 보상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뮤지컬이 또 조금 더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